안녕하세요. 예술경영지원센터 빅데이터 공모전 사업 담당자 이다운 주임입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코피스 빅데이터 공모전에 관심 가져주시고 온라인 사전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전 설명회는 저희 공모전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켜 참가자분들의 원활한 참여를 이끌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순서는 공연예술 통합 전산망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지난 2개년 대비 달라진 공모전 운영 안내, 코피스 데이터 소개, 내 외부 데이터 활용 사례, 21-22년 수상작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전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코피스는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공연 예매 취소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 집계하여 시장의 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통계 정보 시스템입니다.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공연을 예매해야겠죠. 이때 우리는 인터파크나 예스24와 같은 예매 사이트 혹은 극장 자체 발권 시스템을 통해 예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권이 이루어진 모든 데이터들을 메일 단위로 전송받아 코피스 DB에 저장하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들을 카테고리별로 집계하여 통계값을 산출하고 제공하는 곳이 바로 코피스입니다. 이렇게 코피스 DB에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연 시장 활성화 및 고도화에 기여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량적 분석 연구 자료들을 통해 코피스 데이터 가치를 입증하고자 코피스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코피스 빅데이터 공모전에 대한 상세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우선 3회째를 맞이하는 코피스 빅데이터 공모전은 올해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지원 부문이 빅데이터 분석 부문 하나만 존재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총 3개 부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첫 번째, 빅데이터 분석 부문은 학적부상 대학원생 혹은 대학생이어야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전공 제한은 따로 없으며 개인 또는 팀 단위 참여 모두 가능하므로 예를 들자면 빅데이터 관련 학과 재학생과 예술 관련 학과 재학생 이렇게 팀을 이루어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 개발 부문은 전 국민 누구라도 참여 가능한데요. 빅데이터 분석 부문과 달리 분석을 넘어 상용화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 등을 시범적으로라도 완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시연 동영상, 어플, 링크 등도 반드시 증빙 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후속 연구 지원 부문은 21-22년도 빅데이터 공모전에서 수상하신 분들만이 지원 가능하신 부문인데요. 당시 수상작의 한계점을 보완하거나 발전시켜 보다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거나 혹은 당시 분석에서 그쳤던 결과물을 서비스로 개발하는 등 보다 발전된 무언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저희 공모전 주제는 공연 소비, 유통 등의 측면에서 시장 문제점을 해결 및 발전시킬 수 있는 범준의 자유 주제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위해서는 어떠한 주제로 분석, 개발, 연구를 수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요. 사전에 제출하신 제안서 주제와 착수할 때의 주제가 바뀌어도 무방하기는 하나 되도록 기존 제출하신 제안서 주제 유지를 권장드립니다. 이유는 제안서 제출 자료를 토대로 보완사항, 좀 더 현실 가능한 방향으로의 제안 의견 등 컨설팅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제안서 제출 전 반드시 코피스 데이터 컬럼 정의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난 뒤 현실 가능한 주제를 선정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컬럼 정의서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도구는 R, 파이썬, SQL 등 오픈소스 도구 사용을 권장드리며 활용 데이터의 경우 코피스 데이터는 필수로 반드시 사용하셔야 하며 외부 데이터 사용은 선택입니다. 아울러 표절 주제이거나 타 공모전에 이미 제출 및 수상한 주제나 결과물일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수상 취소 및 수상금 전액 환수 조치될 예정이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일한 아이디어로 각기 다른 팀이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우선 접수된 작품만을 인정하니 접수 시기 또한 상당히 중요하겠죠. 공모전 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금일 온라인 사전 설명회를 시작으로 공모전 참가 신청은 바로 다음 날인 6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후 참가 신청자분들의 제안서를 가지고 본선 진출자를 가름할 예정이며 서류에서는 각 부문별 2배수씩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선정된 팀을 대상으로 코피스 로우 데이터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본선 진출자 선정 후 2주 내로는 사전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서류 심사 시 심사위원분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보완이 가능할지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작년까지는 분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뒤 멘토링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미 한 달 가까이 분석한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보완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착수 전에 서류 심사 의견을 전달하고 보완점을 사전 검토함으로써 헛되이 낭비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9월 8일까지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시고 그 결과를 15일 발표를 통해 심사할 예정이며 당일 수상자 선정 및 시상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상하신 팀들의 경우 향후 있을 데이터 포럼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많이 문의 주실 만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았는데요. 우선 오늘 진행된 온라인 사전 설명회는 필수 사항이 아니며 참석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얻는 불이익 또한 없습니다. 오늘 진행한 내용은 향후 예술경영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서도 업로드될 예정이니 추후 재시청하고 싶으실 경우 유튜브에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접수 기간 외의 문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컨설팅의 경우 제출하셨던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각 분야 전문가분들께서 보완 방향, 결과물 완성도 향상을 위한 현실적 조언 등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컨설팅은 팀 내 1인 이상이 반드시 참여하셔야 하며 공모전은 단독 참여에도 무방하며 팀 단위 지원 시 최대 구성원은 4인을 넘길 수 없습니다. 데이터 제공은 서류 합격자분들을 대상으로 보안 유지 약정 체결 후 메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올해 공모 분야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 추가 궁금하실 만한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 정리해 보았는데요. 우선 분석 부문은 지원 자격이 학적부상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으로 국한되어 있는 만큼 팀원 전원이 학생이셔야 하며 일반인이 섞여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향후 포상금 지급 전 재학 여부를 꼭 확인할 예정이오니 해당 내용 엄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비스 개발 부문의 경우 어떤 형태의 결과물을 제출해야 할지 궁금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 결과물은 주제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홈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결과보고서와 같이 단순 문서 형태는 아니어야 하며 상용화하거나 향후 사업화할 수 있는 서비스 형태여야 합니다. 후속 연구 지원 부문의 경우 당시 수상했던 팀 전원이 그대로 참여해야 하는지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는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꼭 그렇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신규 지원하는 팀의 최소 1인 이상은 기존 수상팀의 구성원이어야 하며 기존 구성원과 현재 구성원이 상의할 경우 과거 수상 시 참여했던 구성원들과 상호 협의를 통하셔야 합니다. 향후 저작권 등의 문제 발생 시 주최기관에서는 이를 책임지지 않음을 미리 밝힙니다. 접수 방법은 운영사무국 이메일 주소인 copisbigdata@gmail.com으로 접수해 주시면 되고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할 필수 서류는 참가신청서, 제안서, 참가서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입니다. 제출 양식은 코피스 공지사항에 공모전 제출 서류 양식이 붙인 파일로 업로드되어 있어 파일 내려받게 하신 뒤 양식에 맞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외의 모든 서류들은 모두 서류 합격자 발표 이후 일부 대상자들만 제출해 주시면 되는 서류입니다. 심사는 7월 10일부터 19일 중 1차 서류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2차 발표 심사는 9월 15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호성연구 지원 부문 지원자분들은 발표 심사 과정이 별도로 없어 1차 서류 심사만으로 선정 및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다만 타 부문 지원자분들과 동일한 일자까지 제출 서류들을 모두 완납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공연예술 데이터 포럼인 코다프 행사에서 반드시 후속 연구 지원에 대한 결과 발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심사 방법은 공정심사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 5인을 구성하고 심사위원 풀 안에서도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가자분들의 이름, 학교, 소속 등을 가명 처리한 뒤 진행될 예정입니다.
심사 지표는 각 부문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공통적으로는 창의성, 사업화 가능성을 보며 그 외의 분석 부문은 활용 기법과 파급성을, 서비스 개발은 완성도와 파급성을, 후속 연구 지원 부문은 방법론과 완성도를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시상 규모는 데이터 분석 부문은 1등은 한 팀 선정 500만원 지급, 2등은 두 팀 선정 각 300만원씩 지급, 3등은 두 팀 선정 각 200만원씩 지급되며 서비스 개발 부문은 1등 한 팀 선정 600만원 지급, 2등은 두 팀 선정 각 500만원씩 지급, 3등은 두 팀 선정 각 400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후속 연구 지원 부문은 총 두 팀을 선정하고 각 600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수상팀에게는 상장이 같이 발급될 예정이고 올해 공모전에서 수상하신 분들은 내년 공모전 개최 시 또 다른 후속 연구 부문에 지원하실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 형태는 보이는 바와 같으며 공모 요강에서부터 지원 시 필요한 모든 제출 서류들은 코피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안서 작성 방법 등도 서류 등에 상세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부분은 코피스 데이터 소개인데요. 코피스는 공연법에 의해 전산으로 발권되는 모든 공연 결제 정보를 전달받아 DB에 적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 대상은 예매 위탁 판매 시스템인 예매처와 자체 예매 시스템을 보유한 공연시설 및 기획 제작사들입니다. 이곳들로부터 전송받아 수집된 데이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공연시설명, 공연장명, 공연명은 제공되지 않을 예정이며 대신 공연시설 코드, 공연장 코드, 공연 코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공되는 코드명들 또한 비식별화 처리하여 제공될 예정입니다. 특정 공연의 매출액 등은 아무래도 예민한 정보일 수 있어 부득이하게 식별이 어렵도록 가공하여 제공해드리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피스 데이터는 코피스 데이터 수집 근거인 공연법 개정 이후인 20년 1월 데이터부터 22년 12월 데이터가 제공될 예정이며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보안 유지 약성서 체결 후 별도 제공 예정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데이터는 외부 미공개 데이터이므로 절대 해당 공모전 외에는 활용하시면 안되며 공모전 이후 복구될 수 없도록 반드시 폐기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릴 것은 컬럼 정의서인데요. 저희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 및 보관되어집니다. 하나는 코피스 분류 기준에 따라 보관된 데이터, 다른 하나는 전송사업자, 즉 예매처와 같은 곳이겠죠. 이곳의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 및 보관된 데이터로 나누어집니다. 코피스 분류 기준에 따르는 데이터들은 대체로 공연 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송사업자 기준 분류 데이터는 대체로 결제 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보여지는 필드 값은 모두 공연예술 통합 전산망 데이터 분류 기준에 따라 보유 및 제공되어지는 데이터인데요. 구분은 데이터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항목이고 각 필드명 설명은 세부 설명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필드값 예시를 보시면 세부 설명에 대한 이해가 보다 쉬우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페이지는 모두 전송사업자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 즉 공연 결제 정보이며 전송사업자가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어집니다. 따라서 일시에 대한 정보, 예매 취소 건수와 매수, 금액, 코드, 성별들의 정보를 제외하고 고유 번호 및 수단과 방식명 등은 전송사업자가 작성하는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기 다릅니다. 특히 성별, 연령은 전송사업자에서 회원 가입 시에 생년월일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거나 제3자 동의에 대한 해당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미상이나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되는 데이터가 많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시 이 점 고려하시어 삭제할지 혹은 분석, 개발, 연구에 활용하실지 의사결정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보여지는 필드값은 모두 결제된 해당 공연의 정보입니다. 장르는 연극, 뮤지컬, 서양음악, 한국음악, 대중음악, 순수무용, 대중무용, 서커스 마술, 복합으로 표기되어지며 그 분류와 장르의 설명, 세부 장르 분류는 코피스 공지사항의 서류 접수 파일과 함께
업로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컬럼 정의서를 보시면서 저희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항목들이 수집되어 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것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코피스는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결합하여 다양한 분석 연구들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부 데이터만을 분석하여 발행하고 있는 티켓 판매 현황 분석 보고서입니다. 장르별, 공연 시설 규모 및 특성별로 현재 몇 매의 티켓이 팔렸고 얼마의 티켓 판매액이 창출되고 있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한 자료이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통해 시장 회복 또는 침체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피스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한 사례인데요. 21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공연으로 전환을 시작하거나 고민하는 기획 제작사들을 위해 분석된 참고 자료로 온라인 공연의 성과를 파악하고자 분석을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활용된 데이터는 저희 내부 데이터인 예매 데이터와 취소 데이터, 외부 라이브 공연 크롤링 데이터가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세한 공연 기획 제작사들의 경영 전략 수립을 보조할 수 있는 모델을 생성하고자 개발된 공연 수요 예측 모델입니다. 저희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외부 데이터를 독립 변수로 넣고 수요인 관객 수, 매출액, 좌석 점유율 등을 종속 변수로 둔 뒤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모델링을 진행하였고 현재는 해당 모델을 기반으로 상용화 가능한 서비스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생성하겠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 주제를 선정하였고 주제에 적절한 분석 방법론들을 적용하여 분석 또는 서비스를 개발해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연 시장의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시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주제들을 선정하여 분석 또는 서비스 개발, 연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코피스 빅데이터 공모전에서는 공연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코피스 빅데이터 공모전 과거 수상작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만큼 21년, 22년 우수한 수상팀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1회 최우수팀은 지역 간, 장르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비주류 공연 특구 지정 방향을 제안한 팀이었는데요. 코피스 데이터로 공연 회차별 유료 관객 비율, 좌석 점유율, 취소 비율 등의 파생 변수를 생성하였고 이를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을 사용해 비인기 장르를 구분하였습니다. 이후 최적의 특구 지정을 위해 공연 시설별로 주차장 개수, 지하철 개수, 버스 정류소 개수, 생활 인구, 교육 수준 등 총 14개 변수를 중심으로 요인 분석을 통해 적절 요인 수를 정하고 요인 점수를 계산하여 공연 시설별 비교를 통해 최종 특구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2회 최우수팀은 시점별 동적 가격 모델에 따른 매출 예측 및 비교라는 주제로 분석을 수행한 팀이었는데요. 항공권처럼 시점별로 티켓 가격이 변동하는 모델을 적용할 경우 매출이 기존 방식 적용 대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창출될 수 있을지 비교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코피스 데이터로 일자별 좌석 판매율, 공연 지역 점수 등 파생 변수를 생성하고 이를 클러스터링한 뒤 머신러닝을 활용하였으며 예매 예측 모델을 생성하였고 동적 가격 적용 전과 후의 예매율을 비교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우수한 결과물들이 무척 많았는데요. 올해 지원하는 지원 부문이 좀 더 다양해진 만큼 보다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물들이 많이 생성되어 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해 봅니다. 공모전 안내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고 이제부터 코피스 빅데이터 공모전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화창을 띄워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공모전 담당자 이다운입니다. 우선 저희 공모전에 관심 가져주시고 온라인 사전 설명회에도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사전 설명회를 진행할 건데요.
저희한테 채팅창에 궁금하신 사항들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답변 먼저 드리면요.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당장 상용화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1차적으로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현재 기준으로는 구동 가능한, 구현 가능한 프로토타입 정도로만 제출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저희가 최대 참여 제한 인원은 4명으로 제약이 되어 있는데요. 최소 인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혼자 참여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저희 휴학생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저희 재학 증명서를 떼서 저희한테 제출하실 수만 있으면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앞서 질문하신 부분이랑 좀 유사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서비스 개발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동 가능한 프로토타입까지는 개발을 완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웹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겠는데요. 당장 상용화 하시는 정도까지는 아니셔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쨌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직접 구동해 볼 수 있는 정도의 프로토타입까지는 개발해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후속 연구 부문은 서면 심사 한 번만으로도 수상팀이 선정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후에 데이터를 받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다시 받을 수 있는지를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 데이터는 1회에만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예를 들면 어떤 서비스 개발을 하고 나셨는데 유지 보수나 이런 문제로 데이터를 계속 리셋해서 받으실 수 있는지를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우선 저희 데이터가 코피스 사이트에 오픈 API 형태로 올라가 있어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서비스를 개발하실 수는 있는데요. 저희 로 데이터 형식으로 받으시는 거는 저희랑 향후 협의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저희 수상자로 선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서비스 개발까지 완료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상용화를 하려고 하시는데 유지보수의 목적으로 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 데이터가 필요하시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저희 기관과 협의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우선 이 부분 답변 먼저 드리면 외부 공공 데이터는 필수는 아니고 필요하실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는 인사이트를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심사 시에 좋은 점수를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시면 참가 대상이세요. 근데 만약에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수료생일 경우에, 특히 대학원생일 경우에는 수료생이 재학증명서가 안 나오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번 확인을 학교에 해보셔서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저희에게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접수 시점으로 아직 졸업을 안 하신 상황이어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접수를 해주셔도 저희가 대상자로 인정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PPT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저희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되는 제출 서류 목록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서비스 개발 부문자분들은 추가로 이제 시연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같은 거겠죠? 추가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물론 맞습니다. 저희 앱 개발도 저희 서비스 개발 부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앱 개발도 서비스 개발 부문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다만 해결하고자 하는 공연예술 분야의 문제 범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는 거는 사실 주제에 대한 내용이어서 제가 어떻게 뭔가 제안을 드리는 게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공연예술 분야에서 이런 이슈가 있는데 혹은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 내용을 기준으로 제안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비스를 개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분석 분야는 학적 부상,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만이 지원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일반인이랑 섞여서 지원은 어려우시고요. 일반인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싶으시다면 서비스 개발 부문에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후속연구 지원 부문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저희 수상하셨던 그 주제에 대해서 한계점들을 많이 기재를 해주셨어요. 그 한계점에서 조금 더 그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진행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 그때는 뭐 분석에서 그쳤던 것을 앱 개발이나 서비스 개발로 확장해서 이제 추가 지원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후속 연구 부문은 얼마든지 학술지에 등재하셔도 무방하십니다. 맞습니다. 저희 발표 심사는 PPT로 발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제출 서류 목록 화면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 서류 합격자 2차 진출자라고 되어 있고 공통 제출 항목에 결과 보고서랑 발표용 PPT가 있어요. 이거 모두 다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발표용 PPT 자료를 가지고 발표 심사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혼자 발표하셔도 무방하십니다. 발표 시에는 심사위원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저희 공모전에 참여하신 분들도 이제 객석에 같이 앉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을 같이 듣는 형태로 진행을 하실 거고 그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심사위원 분들이 채점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바로 수상팀 발표하고 이제 상장 발급 같은 것들을 이제 판넬로 지급을 먼저 해드립니다. 네, 전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안하신 내용은 그대로고 포맷만 달라지는 형태여서 크게 중요한 형태는 아닐 것 같아요. 주제가 크게 달라지시지만 않으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도 저희 비슷한 주제라기보다 정말 동일한 주제일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우선 접수하신 팀만을 접수로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생각보다 비슷한 주제라고 하더라도 분석 방법론이 좀 다르시거나 요인이 다르거나 연구 모형이 다르거나 완전 똑같기는 사실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작년에 제출하셨던 팀들 중에 완전 동일한 주제여서 제안서 접수 과정에서 뭐 누락된 팀은 없었습니다. 네, 일단은 일반인이냐, 그러니까 일반인에는 이제 직장인을 포함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뭐 학생이라고 해서 뭐 추가 가산점을 주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없어서 일단은 네, 동일한 점수를 받게 되실 거고요. 분석보다 개발의 난이도가 훨씬 높을 것 같아서 그쵸.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시면 뭐 서비스 개발 부분은 워낙 개발을 잘 하고 계시는 직장인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뭐 개발자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학생분들이 조금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 부문은 학생들만 접수가 가능하도록 따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실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 부문에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이잖아요. 저희 코피스 빅데이터 공모전이라서 절대 안 되세요. 서비스 개발을 하셔도 반드시 저희 코피스 데이터는 필수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피스 데이터는 필수 사용이라서 만약에 활용하지 않고 진행되는 주제시라면 저희 심사 과정에서 아마 제외되실 거예요. 당연히 상관없으시고요. 혹은 수상을 하신 팀이라고 하셔도 같은 주제로 제안서를 제출해 주시는 게 아니라면 다시 지원하시는 게 가능하시고요. 다만 뭐 22년에 수상하신 팀들이시라면은 되도록 후속연구 지원에 지원하시는 게 더 유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맞는데요. 저희도 사실 학술지 등재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어쨌든 이게 학술지에 게재를 하는 것 자체가 심사받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만약에 9월 8일까지 제출이 좀 어려우시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어느 학술지에 등재를 하실 건지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한테 상세하게 다시 한번 안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후속연구 지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염려하시는 분이 좀 등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아무래도 후속연구 지원 부문은 기존에 뭐 이미 대학원 재학 중이시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코피스 데이터를 가지고서 뭐 어떤 연구를 심화적으로 더 하면 좋겠다
대한 계획이 이미 있으신 경우들이 좀 있어서 이 경우에는 이미 등재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수행이 조금 더 쉬우시겠지만 만약에 새로 이번에 지원을 하시면서 구상까지 다시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혹시 등재가 기한 내에 좀 어려우실 경우에는 저희한테 반드시 사전에 연락을 한번 해주시고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안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서비스 개발의 경우 분석하지 않고 그냥 개발만 하면 되는 거냐라는 질문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일단 주제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주제냐에 따라서 분석이 앞에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 개발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냥 서비스 개발만 하셔도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제안하시는 주제에 따라서 적합하게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코피스 데이터를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점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창업하시는데 쓰셔도 무방하시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저희 로데이터가 지속적으로 필요하시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랑 상호 협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코피스 데이터에 대한 출처는 반드시 명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예술경영지원센터 안에 창업 지원을 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수상을 하시고 그 결과물을 창업하시는데 쓰신다면 그 부서에 지원하시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능하십니다. 얼마든지 지원하실 수 있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컬럼이 어떤 게 있는지 저희 데이터에 대해서 잘 아셔야 제안서를 작성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코피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공지사항으로 넘어가시면 거기 게시판에 코피스 빅데이터 공모전 공모 안내라는 게시글이 올라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상세 공모 안내 요강이랑 같이 제출 서류, 그리고 오늘 이 진행한 발표 자료에 대한 거, 그리고 그 안에 저희 컬럼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 컬럼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다 상세하게 파일로 붙임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 꼭 확인하시고 그 내용들을 토대로 제안서를 작성해 주시면 나중에 조금 실제로 착수를 하셨을 때 혼란을 겪는 일이 적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어서 그 컬럼 정에서는 꼭 확인을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 첨부 파일에 저희가 장르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어서 그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1분 남아가지고 이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우선 저희 오늘 진행된 사전 설명회는 추후에 예술경영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 문의처가 이제 이거 영상 끝나고 나면 뒤에 나갈 거예요. 그 문의처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세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온라인 사전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빅데이터 공모전 올해 부문이 확대된 만큼 굉장히 많은 팀들이 지원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